안녕하세요. 건강한 성을 지키고 새로운 성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부부성 클리닉의 최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미아입니다. 네. 우리가 그 병이 나거나 그러면 네. 뭐 좀 아프고 그럴 때 소문을 좀 내야 된다. 병은 알리라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알리기 꺼려지는 병이 있어요. 성병. 아하. 그건 좀 왠지 아유. 쑥스럽고. 아이고, 그리고 무섭잖아요. 또 부두덕해 보이기도 예. 하고. 이러한 문제들 혼자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공개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리기 좀 어려워서 네. 그 인터넷 그 사이트 들어가 보면요. 네. 성병에 대한 궁금증, 그건 이제 익명이 보장되니까 어. 그렇게 많이도 들어오신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것도 많지만은 네.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답도 있고 뭐 좋은 정보도 있지만 네. 잘못하면은 의문점만 더 키워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요? 정확한 정보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또 새로운 것을 네.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한번 여기서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모든 네. 병이 다 두렵고 싫지만 정말 이 병만은 걸리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오늘 성병에 대해서 짚어볼 건데요. 네.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늘 함께 하시죠? 한의사 이승교 원장님 나오셨어요. 예,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함께 해주실 네. 우리 비뇨기과 전문의 맨투맨 비뇨기과의 송기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네. 첫 번째 코너 설설설부터 들어가 볼까요? 설. 네. 오늘의 설을 또 제가 차트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예. 잘했지요? 네. 네. 짠. 자, 뭘까요? 키스만으로도 전염된다. 아, 성병은 키스만으로도 전염된다. 이런 설이 있지요. 우리가 그리고, 특히 또 에이즈 얘기할 때 그랬어요. 이 키스만으로도 전염이 되느냐 네. 이것에 대해서 또 많은 방송이 있곤 했는데 예, 우리 저기 송 원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죠. 일반적으로 예. 성병은 키스로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네. 네. 간혹 그 입안에 상처가 있거나 그다음에 프랑스식으로 아주 짙은 키스를 하는 경우에 예. 이론상으로는 에이즈 같은 경우가 감염될 수도 있다는 보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주 희귀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정상적인 그 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은 그런 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키스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 그러면 조금 심하게 하더라도. 네. 야, 이게 키스라는 게 정말 키스를 하면 어떤 경우에는 왜 감기약이나 뭐 그런 예. 걸 먹는 것보다 키스가 좋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떻게 좋은 거야? 그렇다면 갑자기 그게 궁금해져요. 오랄 섹스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이제 성기에 이미 그 병균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이제 입으로 그 성기가 닿으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드물지만은 네. 성병이 감염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성병은 아니고요. 예. 네. 여성의 그 구강에서 네. 약 1, 2주 정도 임질균이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구강인지. 이제 정상적인 성생활 하는 사람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네. 구강에 임질균이 있는 경우에 네. 남성의 성기에 그 오랄 섹스를 하는 경우에 예. 요도를 타고 임질균이 요도에 전염되면은 남성 요도염을 유발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이건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이 아니라면은 네.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런 그 단순한 네. 정보가 또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생활 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혼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까지 크게 관계없는데 영국에서 조사됐는데 예. 어떤 특정한 약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있었는데 그 약을 먹은 그 부인하고 키스를 해가지고 키스를 했는데 남편한테서 알러지 반응이 나왔다라는 보고는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 예. 세상에는 늘 예외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일반적인 측면에서는 키스를 통해서는 전염은 감염되지 안 않는다. 된다. 예. 물론 이제 입안에 상처가 있다면 조심하셔야 되겠죠. 예. 자, 다음은 어떤 네. 설인가요? 다음에 이제 준비된 설은 공중 화장실이나 목욕탕에서도 성병은 전염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깔끔 떠시는 분들은요, 수건을 그 목욕탕 의자 있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이렇게 닦고만 앉으시는데 어떤 분들은 수건을 꼭 개서, 물론 이제 그게 꼭 그 이유만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러신 분들이 제법 계세요. 엉덩이에 살이 없어서 딱딱해서 또 깔아놓을 수도 그럴 수도 있겠고. 있죠. 아니, 엉덩이가 너무 풀이 많아서 끼일까봐. 그럴 수도 있고. 예. 낀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만. 너무 껴갖고 이거 안 빠지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공중 화장실 같은 경우 왜 그 좌변기에. 저 굉장히 좀 찝찝해요, 그렇죠. 사실은. 그 예. 임질균이라는 게 나오자마자 딱 죽는 것도 아닐 테고 예를 들어 임질을 생각해 볼 때 가능성이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예. 원장님 어떤가요? 공중 화장실이나 목욕탕을 통해서는 성병은 감염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걱정하지 또, 않으셔도 네. 되는데 다행이네요. 네. 근데 일부에서 꼭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에이즈 바이러스나 임질균이나 공기에 노출되면은 금방 그게 사멸돼 버리기 때문에 감염력을 상실하는데요. 네. 네. 침구류를 통해서 아. 성적인 접촉이 아닌 침구류를 통해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몸에는 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머리에 사는 이, 몸에 사는 이, 음모에 사는 사면발이가 있는데 아. 우리가 머리니하고 사면발이라고 몸니는 거의 현재 그 관찰되고 있지 않은데 현재 사면발에는 상당히 임상적으로도 진찰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성적인 접촉이 아닌 침구를 통해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그 뭐 이불이라든지 침구류에는 이런 사면발이나 오물 옮길 수 있는 경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 샤워를 하거나 목욕탕에 집기를 같이 사용하거나 네. 그런 건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됩니다. 그럼 이제 여관 같은 곳에 좀 그런 위험이 있겠네. 아무래도 침구류니까. 네. 뭐 매일 빨고 그런다면 빨고 뭐 말린다면 네. 괜찮겠지만 아무래도 어떤 뭐 공동으로 여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렇죠. 어떤 매일 빨지는 그건 않을 것 같아서. 위생 관리, 예. 위생 관리하고 이제 비례된다고 봐야겠죠. 네. 여관이지만 그 청결하게 유지하는 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되겠죠. 그 사실 그 목욕탕 같은 데서는 무좀균이 우리가 그 체중계를 통해서도 아, 전파가 될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네.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정상적인 생활에서는 옮겨지지 않는다. 이 선생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설에 대해서 물론 당연하죠. 그거는 뭐 저희하고 의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견이 있을 수가 네, 없다. 이견이 있을 수 없고 다만 네. 이제 군대 때 이렇게 아까 사면발이라든지 예. 세면발이라고도 하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이 감염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위생병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아, 꼭 치료 네, 받으러 꽤 그렇구나. 왔었던 것 아. 같아요. 그런가 하면 제가 준비한 네. 설은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정당한 부부인 경우에는 성병이 일어날 수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뭐 누군가가 좀 찜찜한 짓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이게 옮겨지는 그 게 아닌가. 외도가 없었다면 예. 성병은 두 사람 사이에서 옮겨질 가능성이 없다. 그렇죠. 과연 그럴까요? 또 네. 우리 또 송 원장님께 송 원장님께 들어봐야 한번 되겠어요.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성병은 대부분 정상적인 어떤 성생활에서는 네. 감염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데 네. 이제 성병의 의미를 여기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예. 있습니다. 네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문란한 성생활이 성병하고 직결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또 일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하. 네. 예를 들어서 간염이라든지 네. 그런 질환은 정상적으로 발생하지만 부부 사이에 옮겨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성병의 범죄에 들어갈 수 있는 광범위한 네. 측면에서. 광범위한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딱 한 가지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네.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염. 그렇죠? 네. 질염은 종류가 아주 다양하지만 네. 원인에 따라서는 여성한테 자연 발생적으로 가능하지만 이 자연 발생적인 질염이 성관계를 통해서 남성의 요도에 침투를 하게 되면 요도염을 유발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질염도 성병의 범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군요. 이런 경우에 서로 상당히 그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여성이 자연 발생한 질염이 있더라도 남성하고 어떤 성적인 접촉을 하게 되는 경우에 남성이 20-30%에서 요도염이 발생할 수도 네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중요한 이거 거 같아요.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거 이건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아주 서로 말하지 못하고 고민할 수 있는 네네.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지레짐작으로. 건 네. 가서 네네. 진찰을 하고 예. 원인에 대한 검사를 한 다음에 네. 서로 그 파트너에게 네. 오해가 있지 않도록 네. 적절히 이런 경우에 항시 동시에 치료해야 됩니다. 그렇죠. 혼자 치료하게 되면 안 돼요. 예, 송 원장님. 그 질염이라는 게 뭐 캔디균이나 이런 것도 그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서로 옮겨가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요. 네. 뭐 원기다균. 특별히 클라미디아나 임질균이라든지 트리코모나스라는 어떤 특정 여성들의 질염들은 성병의 범주에 들어가죠. 그렇군요. 예. 우리가 질염이 있는 여성과 관계를 하는 네. 남자들 경우 20-30%가 요도염에 걸린다는 걸릴 수 자료가 있다. 있고 예. 남자가 요도염이 있을 때 여자와 관계를 하면 80% 정도가 질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래요. 훨씬 강하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염이든 아니면은 외도로 인한 질염이든 여하튼 간에 그 외도가 아니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건 그로 인해서 부부관계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잘못된 상식이 결국 부부관계를 깨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부 말씀이, 간에도 예.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거는 가능성은 열어두는 자세가 필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그래서 혹시 생기더라도 너 외도에서 반드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네. 같아요. 아, 저는 인터넷 오늘 상담에서 네. 그런 게 아주 흔한데 네. 일반적으로 서로 말 못하고 고민하는 거죠.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예. 그렇죠. 내 파트너가 질염이 걸려서 내가 걸렸는데 이거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봐야 될 것이냐 아하. 고민돼. 그리고 그런 그래. 이제 질문은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서로 오해하지 않으시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질려 때문에 그렇다. 그래야 그게 가정이 평안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기본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제 원인을 정확하게 네. 진단을. 그런데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과거 경력을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질염을 있다거나 네. 내가 요도염에 걸렸을 때 네. 혹시 과거로 인한 어떤 5년 전, 10년 전에 그럴 수 있죠. 의도가 네. 아니면 어떤 직업 여성과의 관계가 자격지심에 혼자 고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요도염 같은 경우나 질염 같은 경우에는 네.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다면 스스로 재발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죠. 스스로 재발하는 경우도 경우도 있습니다. 있다. 남성 요도염도 100%가 어떤 성적인 접촉이 아니고 네. 비뇨기 계통의 염증이 있으면은 요도염의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솔직히 그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네. 결론을 내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 이제 뒤에 네. 가서 제가 조금 더 짚어봐 드릴 거고요. 네. 다음 설은 이런 게 있네요. 네. 콘돔을 사용하면 성병을 100% 막을 수 있다. 우리 흔히 이제 콘돔을 많이 권장하죠. 네네. 예. 네. 콘돔의 그 정말 전지전능한 그러한 방어 능력. 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전 아닌 것 같은데. 콘돔은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어떤 피임의 방법으로서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일부에서 이제 콘돔을 잘못 착용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도 그 성병이 옮겨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콘돔하고 상관이 없이 콘돔을 착용하더라도 전염되는 성병들이 있습니다. 좀 그렇습니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면발이. 사면발이 같은 아하. 경우에는 네. 우리 음모에 기생하지 않습니까? 네. 예. 콘돔은 성기에 착용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면발이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항상 남성들이 네. 그 콘돔을 사용하면 100%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관계를 했을 때 네. 그런 어떤 그 낭패를 함정이 보는 되는 경우가. 거죠. 함정이 지금 이거 있습니다. 보시고 많은 남성들이 아마 놀랄 건데요. 네. 그 콘돔을 착용한다고 해서 그 어떤 성병 관련해서 네. 질환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예방되는 게 아니고 임질이라든가 예전 몇 가지 종류를 제외하고서는 감염이 된다고 그래요. 또 사용상에 있어서 뭐 벗겨내는 과정이라든가 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충분하게 그 어떤 균들이 전달될 그렇군요. 수 있기 때문에 예. 주의해야 되겠죠. 아주 벗겨내는 심각하게 아주 잘 제대로 사용해놓고 마지막에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벗겨내는 과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 피임 도구를 써도, 콘돔을 써도, 그게 빵꾸가 나가지고, 그렇죠. 빵꾸라는 표현이 좀 잘못됐지만, 펑크가 네. 나가지고 뚫어져서 피임에 실패하는 경우가 한 10% 정도가 있다고 그렇죠.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콘돔을 100% 신뢰하기는 어려운 것 어렵죠.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에도 안 불구하고 안 어떤 하는 뭐 것보다는? 에이즈의 천국이라는 어떤 외국에 가서도 네. 굳이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관계를 갖고 오는 남성들을 더욱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서 처리가 되겠죠. 예. 자연 도태가 될까요? 집에서도 제거가 되지 않을까요? 예. 하여튼 콘돔은 네. 좀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그럼요. 들어요. 예. 우리가 이제 그 실패율이 있고, 네. 뭐, 100%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착용을 해야 되고, 예. 그것은 그 상대방을 위한 배려, 사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혹시 지금도 내가 혹시 이런 병에 걸려 있지 않을까 좀 조마조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체크 파일 준비를 해봤거든요.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뭔가 이제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네. 모르는 것들을 명확하게 그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는 체크 파일 시간. 예. 제가 또 체크 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네. 바랍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볼까요? 네. 예. 내가 혹시 성병에 걸린 건 아닐까? 최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 이거 중요한 조금 변수죠. 뜨끔뜨끔하시겠죠? 네. 예. 네. 두 번째. 소변을 볼 때 따끔거리고 불편하다. 어허. 자, 요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일단은 예. 예. 세 번째. 남성의 경우 요도에서 분비물이 나온다. 어허. 자, 네 번째. 성기에 염증성 병변이 생겼다. 뭔가 염증, 요두염 같은 예. 건가요? 네. 자, 다섯 번째. 음모주의가 심하게 가렵다. 음. 자, 여섯 번째. 성기나 질 주위에 물집이 잡힌다. 네. 이건 구제역하고는 틀리겠죠? 자, 7번. 성기에 사마귀가 생겼다. 이건 뭐. 이 남성분들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자, 여덟 번째요. 아내나 여자친구가 냉이 심해졌다. 그러네요. 네. 야, 이 정도가 되면은 뭔가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송 원장님께 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최근 네.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 아유. 이게 중요한 변수잖아요.
않겠어요? 특히 직업 아주 여성인 중요한 경우에는 문제입니다. 예, 특히 예. 직업 여성인 경우에는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증상하고 상관이 없이. 예. 모든 성병의 어떤 그 초기 증상이 아주 불특정하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뭐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하신 분이 가족이나 뭐 파트너한테 네. 전염됐을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네. 꼭 검사하셔야 복잡하죠. 됩니다. 그렇죠. 잠복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설사 그때 증상이 안 그렇죠. 나타난다 할지라도 네. 잠복 기간이 꽤 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주의를 하셔야 그렇군요. 되겠다. 예. 잠복기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죠? 무서운 거네요. 네. 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소변을 볼 때 예, 따끔거리는 거. 소변을 보고 따끔거리고 불편한 증상은 뭐 여러 가지 질환의 네.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근에 부적절한 성관계가 있었다 하면은 이 요도염을 의심할 네,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것도 꼭 비뇨기과에서 검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외에 따끔거리는 증상은 또 어떤 때 일어날 수 있나요? 따끔거리는 증상은 뭐 요도 결석이라든지 전립선염이라든지 네. 그 외에 이제 다수의 질환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좋지 않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뭐 남성 같은 경우는 심각한 어떤 성행위를 심하게 했었을 때. 심하게 강하게 예, 했을 예. 때. 그랬을 때도 어느 정도는 요도염 증상이 나타나는 예. 경우도 있거든요. 예. 심하게 다루었을 네. 때. 이제 그런 증상은 이제 일시적이죠. 그렇죠. 네. 뭐 성관계를 심하게 한 다음 날 아침 한두 번 볼일 볼 때 보는데 뭐 따끔거리다 따끔거리는 경험 있으시군요. 아니, 제가 그 말씀을 아니, 제기한 게 그렇게 아니라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 예. 이 원장님이 제기를 아니, 하셨기 심하게 때문에 시기 때문에. 아니 솔직하게 그 경험은 제 경험이에요. 아니 실제로 네. 그가 불편하더라고 해서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네.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한 이틀 지나니까 괜찮아지는데 순간 긴장을 했죠. 이게 네. 내가 외부 사람하고 다 한 것도 아닌데. 참 알게 모르게 본인의 경험들이 많이 나오죠. 예, 예. 네. 자, 이제 다음 거 볼게요. 네. 예. 남성의 남성 요도에서. 예. 분비물이 나온다고요? 이 정도면 심각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좀 전에 소변을 볼 때 따끔거리는 증상보다는 네. 요도염의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질환입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요도염 같은 경우에는 심하면은 성관계하고 나서 하루 이틀만 해도 분비물이 나오지만 한 달만 해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도염은 적어도 한 달까지는 예. 검사하면서 지켜보셔야지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성관계를 했을 경우에는 예. 또 낭패를 보는 수가 있죠. 아, 이게 이제 요도염일 수도 있고, 뭐, 임질이라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에서 나타날 수 요도염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예. 네. 임균성 요도염, 아. 임균에 의한 요도염이 아주 심하게 네. 뭐 크림색의 농이 나오는 그런 아, 질환이죠. 예. 근데 그 이외의 모든 균에 의한 요도염을 비임균성 임균성 요도염이라고 요도염. 합니다. 아. 그래서 요도염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증상이 심하고 심하지 않고 균이 임균이냐 기타의 잡균들이냐라는 차이죠. 아. 그렇군요. 예.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야, 임질은 또 새로운 종류의 뭐, 무슨 그러게요. 예. 하지만 꼭 짚고 네. 넘어가야 될 건 네. 전립선염 같은 경우에도 분비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 예. 꼭 그렇군요. 성병이라고 또 함부로 단정해서도 예. 안 되는 증상입니다. 야, 이거 성병은요. 어렵네요. 자꾸 들을수록 쉽게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혼자 자가 진단하기엔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칫하면 때를 놓칠 수도 있고. 다음 볼게요. 다음 게 좀 무섭네요. 성기에 예. 그 염증성 병변이 생겼다. 이건 뭐 어떤 건가요? 성기의 염증성 병변은 또 원인이 다양하죠. 포경 수술을 하지 않으신 분이 네. 성관계를 격렬하게 하고 나서 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군요. 일단은 성기에 염증성 병변이 생기면 매독이나 연성 하감 등의 어떤 그 치명적인 성병의 가능성이 약간은 있기 때문에 네. 아니라는 걸 꼭 확인해야 된다는 의미이지 예. 이게 성병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주 예. 중요한 증상이기 때문에 네.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염증성 그 병변이라고 하면 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그 성기의 궤양 모양으로 성기가 일부분 염증이 생기면서 좀 짓무른다든지 이제 매독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 있죠. 어떤 건가요? 예. 딱 하나의 궤양이 생깁니다. 예. 근데 통증이 없고 단단한 하나의 궤양이 성기 주위에 생기는데 이게 3, 4주 이상, 뭐 5, 6주 지나가면 또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히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또 매독에서 그런 증상이 특징적인 증상이 예. 일부에서만 일어나고 대부분은 또 증상이 없이 진행된다는 것도 아, 이제 잠복해가지고 그러면 진행된다. 초기 증상이 없이 그냥 다음 2기로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 네.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증상이 없어지다가?
끝에 가서 이제 심각한 합병증을 이제 유발하게 되는 거죠. 매독은 또 모르고 뭐 있다가 뭐 이세한테 전염이 된다든지 유전이 되기도 와이프한테 하고. 전염이 된다든지 본인이 어떤 심각한 어떤 그 합병증을 추가로 초래한다든지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무섭네요. 우리 예. 포도주 이름 중에 매독인가 뭐가 있는데 있죠. 예.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죠? 음모주의가 심하게 가렵다. 아까 말씀하신 그 사면발이 예. 일 수도 있고. 나오지만 네. 사면발이 경우에 네. 이제 주로 그 음모주의가 심하게 네. 가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경우 다른 그러니까 성병의 종류일 수도 있다. 다른 성병이 아닌 일부 피부 피부질환으로 질환일 수도 있죠. 피부 질환일 수도 있다. 낭습 같은 낭습이나 아니면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또 옴하고 사면발이 틀린 그렇죠. 얘기죠? 네. 옴은 이제 그 찐득의 일종입니다. 그것도 피부 질환으로 성적인 접촉에 인해서 사면발하고 비슷한 경로로 전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아니 무조건 가렵다고 해서 내가 성병이구나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다음 것도 볼게요. 성기나 질주에 물집이 잡히거나 사마귀가 생긴다. 네, 물집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설명이 복잡해지는 질환인데 네. 보통 우리 입술에 피곤하면은 물집이 잡히는 그렇죠. 걸 예. 이제 이걸 입술의 단순 그 포진이라고 하는데 네. 비슷한 어떤 그 바이러스가 성기에도 물집을 잡히게 해서 유발하는 음부 포진이라는 질환이 있고 네. 이것도 이제 성적인 접촉에서 전염이 되고 관리를 좀 잘 해야 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마귀 정도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딱딱한 뭐가 생긴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근데 일반인들이 그 성기에 사마귀가 생기면 예. 뭐 손이나 발에 생기는 사마귀처럼 예. 본인들이 자꾸 자르고 뜯고 그러죠. 예. 근데 그러다가 예. 점차 커지면 불안해서 오는데 어. 그것은 이제 그 바이러스에 의한 사마귀인데 성적인 접촉으로 아주 감염력이 높습니다. 어머나. 한 번의 성관계로 약 50% 이상에서 전염이 된다는 거니까 아주 좀 위험한 질환이죠. 근데 여성은 질 주위에도 그런 사마귀가 이제 발생한다는 거죠. 어머나. 그래서 이제 드물게는 과도하게 걱정할 건 없지만 이게 또 자궁 경부암을 약 한 5배에서 8배 정도 그 증가시키는 예.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조기에 치료하셔야 됩니다. 예, 아유, 너무 더워지고 있어요.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네, 제가 너무 무서운 말만 한 것 아니, 같아요. 근데 무서운 병인 것 같아요. 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네. 관계를 안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좀 뭐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다음에 그 여성의 경우는 좀 냉이 네. 심해졌다 이런 것도 있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여성은 이제 흔한 것 질염의 같아요. 흔한 증상이에요. 네. 이제 냉이 이게 심해지는 것은 뭐 네. 성관계 아니 성병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예. 최근에 부적절한 성관계가 있었다면 성병을 의심해야겠죠. 지금 저기 네티즌들 863명을 대상으로 그 여성 질환에 대해서 한번 조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60% 정도가 대하. 그러니까 예. 이제 일반의 냉이라고 그러는데 네. 원래 병명은 대하라고 이제 저희 예. 한말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한약적으로 60% 정도가 어떤 냉 대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 예, 많은 여성들. 예. 물론 예. 그 이제 질문 자체가 그 어떤 여성 질환에 그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증상을 가지신 분들이 답변을 했을단 치더라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네. 아주 양면성이 있는 네네. 증상입니다. 네네. 예. 절대 대하가 성병하고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네. 성병의 일부 증상일 것이고요. 예. 성병 이 질의 염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50에서 한 7, 80%까지는 전혀 증상을 모르고 여성을 그냥 지낼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또 하나의 어떤 남성들한테 쉽게 요도염을 전염시킬 수 있는 함정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근데 어쨌든 이 냉대하라는 게 몸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예. 우리가 뭐 흔히 그러잖아요. 뭐 여성들 찬데 이제 앉지 못 그렇죠. 예. 앉지 말도록 하라. 뭐 그런 거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신혼부부들은 뭐 방광염 뭐 관계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중에 하나 정도라도 해당이 된다면 네. 전문가와 특히 우리 송 박사님과 송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문가와 상의를 예.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부부성의 비밀로 들어가서 좀 더 좀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선 쾌락적인 면에서 좀 짚어볼게요. 예. 그 러시아의 성의학자 이고르콘이라는 사람은요. 네. 러시아 사람들은 섹스를 즐기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진 않아서 점점 에이즈나 성병이 어떤 천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즐기긴 하면서 그것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비슷하죠. 예. 사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네. 러시아보다도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훨씬 더 뭐 난잡스럽지는 않습니다만 충분하게 즐기면서도 그렇기 거기에 때문에 대해서 우리 프로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프로가
그러니까 시청률이 높게 나오는 거고 그런 게 아닌가 이게 싶고. 또 더 중요한 건 네. 뭐냐면 이제 우리 특히 유교사의 영향을 네. 받아서 그런지 예. 애들이 어떤 성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 이상한 시각으로 보잖아요. 네. 실제로는 근데 굉장히 애들이 빨라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성 개방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대책을 세우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성병의 확산을 막는 길이 아닌가. 네. 근데 이제 우리 문화에서 보면 네. 이거 터놓고 얘기를 하자 해놓고도 걸리는 게 있어요. 왠가하면 이게 이제 비뇨기과에 가서 이제 성병 치료나 이런 진단을 받으면 의료보험 기록에 남잖아요. 그죠? 이게 남으니까 아내에게 뭐 숨기고 싶은 거라든가 예. 아니면 남편이나 다른 가족에게 숨기고 싶은데 드러나는 것 때문에 꺼려져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나요?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고 좀 네. 늦어지는 경향이 와. 있죠. 이제 일반적으로 그 의료보험 카드에 네. 병원명이나 네. 어떤 그 성병에 대한 진료 내용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반인들 네. 그걸 두려워하시는데 네. 2차적으로는 또 성병에 대한 그 진료 내역은 네. 완벽한 비밀이 보장되는 게 이제 네. 의사의 임무이기 때문에 네. 본인 이외에 타인한테는 그게 노출될 거라는 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제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성병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동시에 감염됐을 경우에 그렇죠. 동시에 치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치료했을 그렇겠죠. 경우에는 계속 서로 주고받는 핑퐁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 1차적인 목표는 자기가 걸렸더라도 네. 상대방한테 옮겨주지 않기 위해서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죠. 네네. 네. 2차적으로 부득이하게 상대방한테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같이 네.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중요하죠. 네. 아까 뭐 이 원장님이 이제 성이 뭐 빨리 개방됐다.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그렇죠. 요즘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린아이 중에서도 이런 성병에 걸릴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어린아이라 하면은 네. 사춘기 그렇죠. 이전에 뭐 청소년기. 아이들. 예. 네. 청소년기. 일단 기준을 성행위가 가능한 연령, 그렇죠. 성경험이 청소년기는 있었던 가능하잖아요. 청소년도 그렇습니다. 다 예. 이런 대상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인터넷 상담이나 환자를 이제 접촉해본 경험으로 미루어 봐서 네. 지금 현재 있던 성에 대한 문화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어떤 연령의 제한 없이 모든 게 오픈되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 반면에 어떤 성교육은 아주 미흡한 게 우리나라 현실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점차 10대, 20대 층의 낮은 연령대 어떤 성병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네.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문제 있다고 있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본적으로 뭐 치료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사회적으로 조기의 성교육을 통해서 어떤 성병을 예방할 수 있는 10대들이라고 할지라도 콘돔을 어떻게 착용을 하고 콘돔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어떤 중요성을 인식시켜줘야 된다는 네. 거죠.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저희 나라가 사회적으로 성교육을 좀 충분히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한때 이제 무슨 성교육 바람이 불기도 했지만 거기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예방법보다는 그래도 뭐 순결교육에서는 한 걸음 나가긴 했어도 예. 실제적인 우리가 성병 예방이나 성에 관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인터넷으로 우리가 이제 정보를 얻다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부작용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혼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자습을 하는 건데 이 자습이 항상 옳은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인터넷 정보가 좋은 예. 점과 나쁜 점 그런 것 좀 한번 말씀해 이제 주세요. 그 진료하면서 자꾸 느끼는 거지만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항입니다. 네. 예. 저희가 지금 오늘 프로에서도 다루고 있는 게 그 광범위한 성병이지만 아주 일부분 지역적인 문제를 저희가 지금 정보를 제공하고 다루지 예.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볼 수 있다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비일학으로 내가 피곤해서 감기에 걸려서 오는 증상을 뭐 에이즈의 초기 증상은 독감과 비슷하고 고열 발열이 있고 한데 예. 본인이 며칠 전에 부족제라고 관계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걸 가지고 매독이나 에이즈로 고민을 하고 상담을 하고 하는 아주 소모적인 부분이 많다는 사실. 이제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긍정적인 측면은 자기의 증상을 어떤 그 어설프게나마 진단을 붙여서 빨리 치료하게 하는 그런 점은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환자들의 시청자들께서 어떤 정보가 주어지면 사실 그런 판단을 하는 거는 본인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문가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가 어느 정도 해당된다라고 하면 주어진 정보가 그러면 반드시 전문가한테 가서 상의를 하는 게 예. 가장 빠른 지름길인 것 같아요. 아까 설설설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성병이라는 게 어떤 성에 의한 접촉에 의해서 대부분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또 그 파트너가 다양할수록 발병률이 높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도
콘돔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예.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 핑계가 그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난 콘돔 끼면 못 느껴. 예, 그런 무감각해지고. 이유가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콘돔 네. 사용률이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뭐 그런다고 그 사람들은 느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콘돔을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심리나 그 뭐라고 할까요? 사고 방식 그런 게 좀 뭐 특이한 게 연구된 게 근데 있나요? 저도 한번 네. 그런 그 콘돔을 사용하지 네. 않는 그러니까 직업 여성하고 하는 분의 한번 어허, 상태를 물어봤어요. 예. 실제로 저도. 네.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일체감이 사라진다라고 느끼더라고요. 본인 표현으로. 아무래도. 그러니까 일단 어떤 그 콘돔의 어떤 그 얇은 비닐 그거를 네. 어떤 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사실 그러니까 실질이 어떤 성감이라는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같이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또한 자신감. 나는 그냥 해도 안 나는 걸리겠지. 괜찮을 거야? 나는 건강한 거 이런 또 착각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 성병의 감염은 확률의 문제입니다. 확률. 네. 본인이 오늘 부적절한 성관계를 했지만 걸리지 않는 것은 운이 좋았기 때문이지 예. 본인이 절대 어떤 면역력을 가지고 있거나 건강해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나는 절대 지금까지 걸리지 않았고 앞으로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할 때 위험한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나는 그동안의 경험상 걸리지 않았다 해가지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거야. 네. 이것은 자기 혼자만의 착각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충분히 이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예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낯선 네. 상대와의 관계에서는 꼭 착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성병이란 그 단어가 그 영어 뭐죠? 비닐이열이라는 단어라고 하는데 이게 비너스에서 비너스에서 나왔다는 나왔다고요. 말인 것 같아요. 그 아름다운 여인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예. 근데 어떤 사랑하고 성병을 그만큼 밀접하다 밀접하다. 이런 뜻이 아닐까. 네. 사랑하고 성병이 이렇게 밀접한 단어인데 그 사랑을 나누면서 성병을 공유한다면 사랑의 이 부작용, 큰 부작용일 수 있겠죠. 최근에 네.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이 비아그라가 이 그 성병을 일으키는 어떤 원인이 될 수 있다. 네. 뭐 그랬다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동성애자들이요. 네. 그 이성애자에 비해서 4배나 이 비아그라를 더 많이 찾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얘기인데 그게 이제 잘못 와전이 된 거죠. 그 측면도 예. 있겠지만 또 이제 안 되던 사람이 되게 되니까 그렇죠. 위험한 여기저기 막 다녔나 보죠. 아니 예. 좀 위험성이 높은 성행위를 하지 않겠습니까? 뭐 거기서 또 이제 일부 그렇겠죠. 동성애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보면은 저 학문 성교라든가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또 이제 성관계를 하다 보면 네. 그런 전염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여하튼 그 성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쾌락적인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우리 쾌락을 증가시켜주는 건 아니고 그 억압시켜주고 두려움을 그렇죠. 만들어주고 예. 근데 또 이거를 너무 또 두렵게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알고 네. 대처하는 네. 그런 게 이제 맞습니다. 필요한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네. 이번에 이제 진실성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최근에 그 선진국이라고 영어도 잘 안 쓰는 프랑스에서 네. 매독이 아주 급상승이었어요. 최근에요. 예. 자. 그래서 아주 무섭다. 보신탕을 안 먹어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성병의 추세가 어떤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나요? 네, 어떤 그 성병의 종류에 따라서 추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성문화가 개방돼 있기 때문에 일부 성병이 증가하는데 주로 증가하는 성병은 어떤 바이러스에 의한 네. 질환들, 그렇죠. 음부포진이나 에이즈 그런 쪽 이제 증가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상이 은밀히 없는 그 성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도염 중에서도 비임윤성 요도염은 증상이 경미하니까 증가하는 추세고요. 임질이나 매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학의 발달로 현재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확실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네. 좀 눈으로 볼 수 있고 아니면 통증으로 느끼는 것은 병이다 생각해서 치료를 많이 하는데 네. 뭐 그냥 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은 꼭 참고 있다가 남에게 전파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게 더 위험한 거죠. 예, 아까 네. 그 잠깐 나왔지만 그 포진이라고 하는 거, 네. 물집이 잡히는 거, 그것은 굉장히 좀 치료가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 아셔야 될 게 네. 바이러스에 의한 모든 질환은 현재까지는 걱정스러운 일이지만 불치입니다. 치료법이 없죠. 칠 수는 없는데 네.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주고 네. 감염을 관리를 하고 타인한테 전염되지 않게 어떤 예방을 하는 게 우선이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그 출산에 있어서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에이즈나 매독은 일반인들이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음부포진에 있어서도 여성이 출산을 하는데 여성의 질 주위에 음부포진이 있는 경우에는 네. 신생아에게 감염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산부인과 의사하고 적절히 본인이 음부포진의 과거력이 있으니까 그 태어나는 태한테 이상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네. 산부인과 의사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그 분만의 방법이라든지 그런 네.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네. 필요가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그 우리가 아까 어떤 말씀드리다가 좀 지나갔는데 네. 그러면서도 이제 그 동성애나 아니면 그냥 정상적인 부부 관계나 연인 관계에서도 학문 성교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왜 이런 성병 전염 같은 게 더 많아지는 겁니까? 그런 게? 학문 선교는 크게 하면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게 네. 있겠습니다. 학문 선교를 했을 때 학문 주위에 상처가 쉽게 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상처가 났을 경우에는 그 매독이나 에이즈는 주로 체액이라든지 혈액을 통해서 감염되지 않습니다. 네.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매독이나 에이즈 등에 감염된 상대와 성관계를 했을 때 상처를 통해서 쉽게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그 학문 주위에 요도염이나 질염을 유발할 수 있는 균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콘돔을 사용하지 않으면 요도를 통해서 균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여성과 성관계를 했을 때 또 질염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나 그 동성애자인 경우에는 항문 선교 그 횟수가 빈번하죠. 빈번하기 때문에 예. 또 그 안에 임질균 같은 것도 아이고.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지킬 거 다 지켜서 콘돔을 사용하고 이제 항문 선교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성행위 도중에 마찰 개수가 높아져서 아니죠. 그 항문과 네. 질 삽입을 반복했을 경우에 네. 그렇죠. 그 콘돔에 묻어 있는 또 균이 질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예. 어떤 이런 세 가지 측면 때문에 네. 항문 선교는 상당히 조금 위험하고 그렇군요. 절대 콘돔을 사용하더라도 네. 반복적으로 반복하면 안 질과 돼요. 항문을 반복해서 삽입하면 안 세상에. 된다는 거죠. 예. 아, 끔찍하네요. 예. 참 뭐 여하튼 그 쾌락도 중요하지만 건강 그리고 아, 물론이죠.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 지킬 건 또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네. 차트를 성병의 증상과 종류에 대해서 또 만들어 오셨네요. 네. 예, 예. 요즘에 이제 그 많이 그래도 이제 흔하게 그 나타나는 것들 중에서 몇 가지를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남성 요도염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아까 언뜻 말씀을 하셨는데 네, 좀 설명해 주시죠. 임균성, 비임균성 예. 그런 질병이 있다고. 네. 일반적으로 부부관계에 있어서 네. 가장 문제가 되는 성병이 이 두 가지입니다. 요도염과 질염.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네. 상대방한테 전염시키기 쉽고 그로 인해서 가정 불화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남성 요도염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임균에 의한 임질, 네. 그 다음에 그 위에 기타 균에 의한 비임균성 요도염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네. 이제 임균성 요도염인 임질은 증상이 심하고 뭐 네. 2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네. 뭐 크림색의 농이 요도에서 아유. 나온다든지 소변 보는데 뭐 아주 따끔거리고 아프거나 네. 그런 증상이 올 수가 있고요. 네. 이제 문제는 비임균성 요도염이 이제 그 위험한 요인은 증상이 경미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괜찮겠지라고 성관계를 해버린다는 아유. 거죠. 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네. 그래서 증상은 경미하지만 감염의 위험성은 더 높고 네. 현재 이제 임질은 감소 추세에 있지만 비임균성 요도염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불안하면 꼭 소변 검사하고 한 달까지는 네. 전문의하고 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야, 이거 불안하지 않도록 그 깨끗한 성생활 네, 필요한 것 같고요. 여성 질염 같은 경우 세 가지나 되네요. 세 가지나 네, 있네요. 여성의 질염은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뭐 곰팡이부터 시작해서 아주 네. 다양하지만 주로 이제 성적인 접촉으로 문제가 되는 게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임질에 있는 그 임질에 걸린 남성과 성관계를 했을 때 여성은 질에도 여성 임질이 임질이 생길 수 임질균이. 있다라는 네. 거예요. 근데 한 8, 90%가 한 번의 성관계로 남성으로부터 여성이 질염이 오지만 네. 또 이 함정이 있는데 한 8, 90%에서는 증상이 또 여성이 못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참. 이게 그 문란한 어떤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네.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니까 치료를 안고 계속 전파하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예. 대부분 여자들. 남자들은 엄청 증상이- 불편하니까 치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남자에서도 10%는 네. 증상이 없는 네. 분들이 있는데 네. 네, 그런 점이 있고 뭐 클라미디아 질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무증상이지만은 네. 이제 그 성교통이라든지 뭐 질에서 분비물이 나온다든지 일부에서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남성한테는 비임균성 요도염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네. 예. 트리코모나스 질염도 네. 뭐 외음부가 심하게 가렵고 거품이 나면서 이제 좀 악취가 나는 어떤
그 분비물이 질에서 있다 했을 때는 한 번쯤 의심해 볼 만한 이제 질환이 이 정도가 되면 뭐 아주 심한 남성의 뭐 임질 이상의 그죠? 그 정도가 되는 이런 것 같아요. 질환들은 다 남성한테도 옮겨갈 수 있어요. 예. 그렇군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아주 이제 심한 이제 매독. 예. 아유, 요즘에도 이런 게 우리나라에 있나요? 우리 매독 같은 경우에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급격히 감소를 했죠. 예. 그렇지만 그 매독이 항상 두려운 것은 네. 초기 증상이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제 의학이 발달했지만 네. 어떤 균도 좀 저항성이 다양화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는 보통 한 50% 정도에서는 3주가 지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딱딱한 그 궤양이 성기에 생기면은 매독을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했지만 대부분 그렇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매독은 기본적으로 특징적인 증상은 없다. 네. 라고 봐야 될 것이고, 이제 그 문제가 그 경성하감이라는 딱딱한 궤양이 자연히 또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뭐 우리 이런데 종기가 났다가 자연히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이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말기에 자기도- 대해서는 알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초반에 그런 그렇죠. 증상이 이제 없었다면? 거기에서 이제 네. 2기로 지나가면서 네. 이제 1기 매독 치료가 자연이 된 다음에 약 이제 한 3에서 12주쯤 지나면은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발진이 생기고 뭐 머리에 좀 먹은 듯이 아주 불규칙적인 탈모가 온다든지 이제 탈모. 그런 증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야. 그래서 이제 매독의 그 진행 양상은 아주 다양한데 네. 제가 이제 그 진료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런 매독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2세한테 가족한테 영향을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그렇죠. 있다는 사실. 네. 또 하나는 사회생활 하는데 불이익을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원장님 아시겠지만 네. 신체 검사에서 매독이 양성 반응이 나와서 직장 나가야죠. 낙오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회생활에서 그런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매독하면 왠지 좀 무서운 것 무서워요. 같고. 독이 들어가니까. 그 사실 역사적으로요, 그 몽고 민족이 가장 피해를 본 게 매독이라고 그러고. 매독에 의해서 종족이. 거기는 이제 특징적으로 그 라마불교인데 소야를 항상 그 남아승하고 보내야 되는데 남아승이 매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전염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들이 힘들어진 거죠. 그러면 요즘에 이 매독에 대한 치료는 그렇게 어렵지 예,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에이즈를 제외한 모든 성병은 초기에 치료하면 다 간단 치료되고 합병증이 그렇습니까?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런 측면에서 요 대목이 중요해요. 이런 측면에서 어떤 성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절대 두려워할 질환이 아니다. 조기에 치료하면 깔끔하게 치료된다는 사실. 매독도 예전에는 많이 죽지 마찬가지입니다. 않았어요? 매독 때문에? 예전에는 많이 죽었죠. 현재도 그 중국 교포들의 말에 빌리면은 중국에서는 매독이라든지 어떤 그런 질환들이 사망에 이르는 그 요인도 상당히 우리 굉장히 예전의 많다. 모습이군요. 우리 예전의 예. 모습이죠. 네. 현재는 그런 것까지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야, 다음 그러면 이제 에이즈. 예. 에이즈 같은 경우는 뭐 드물긴 하지만 아주 그냥 걸렸다면 치명적인 것 같아요. 드물지도 않죠, 이제는. 이제는 어느 많아졌죠. 나라에서는 뭐 반 이상의 에이즈 환자라 그러니까. 아이고. 예. 네. 아프리카 한 나라는 그렇죠.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제 에이즈는 꼭 두려워할 만한 질환은 아니지만은 정상적인 성생활을 통해서는 거의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또 너무 그 강조하다 보면 에이즈 노이로제, 뭐 에이즈 포비아가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공포. 딱 그러기 좋은 질환인 게 특징적인 질환이 증상이 증상이 없다는 없기 게 이제 문제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성관계하고 나서 보통 감염이 되면은 한 2에서 8주쯤 지나서 독감하고 비슷한 증상. 네. 아주 비특이적인 증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부적절한 성관계 하고 나서 뭐 우연히 감기가 걸렸는데 에이즈 공포에 걸려서 병원에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자기가 겁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에이즈는 정상적인 성생활에서는 거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심지어는 원장님 아시겠지만 자유행위를 했는데 내가 에이즈에 걸린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맞습니다. 정도로 우리나라의 성교육이 아주 예. 부실한 그렇죠. 상태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자유행위를 청소년 때 많이 하면 나중에 애를 못 낳지 않을까. 뼈가 삭는다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런 그런 얘기들이 상담이 있을 들어오죠. 정도니까 네, 네. 예, 정말 이게 성병 같은 경우에는 털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의문을 키워나갈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는 말이죠. 치료 예. 방법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궁금해요. 그럼 에이즈에 내가 걸리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그 관계를 가진 후 얼마 정도 있다가 검사를 받아야 그게 반응이 나타날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에 감염된 그 상대와 성생활을 했을 경우에 네. 과연 그럼 다 걸리느냐? 절대 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이제 통계적으로는 약 0.1에서 1% 정도가 한 번호 성관계로 감염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퍼센트의 차이는 어떤 성관계, 학문 성교를 해서 상처가 있었다면 아주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고요. 네. 콘돔을 사용하고 뭐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면 아주 가능성은 낮습니다. 네. 또 시간이 짧을수록 뭐 감염의 위험성은 적겠죠.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보통 그 에이즈라는 것은 성관계하고 다음날은 알 수 없습니다. 아, 좀 불안하죠. 네. 근데 다음날에 알 수 없는 이유는 에이즈가 들어있을 경우에 우리 몸에 이제 에이즈에 대항해 위해서 항체를 만드는데요. 네. 검사는 에이즈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항체가 형성이 됐느냐를 가지고 아하. 에이즈 감염 유무를 아는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이게 적어도 4주에서 6주 이상 지나야 알 수 네.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한 달 이후쯤에 한번 검사를 해보시고 네. 늦게 발생하는 분들은 보통 뭐 3개월에서 6개월 만에도 어머나. 늦게 항체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점이 조금 문제점이죠. 그래서 적어도 한 2번은 1개월, 3개월, 6개월 사이 그렇군요. 해봐야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할 만한 건 아니지만 정상적인 성생활을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아까 예. 지금 말씀하신 건 걱정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제 걱정 자체가 팔자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성병을 걱정해가지고 무슨 노이로제 증상이나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실제 병은 없는데 예. 또 뭐 병이 그럴 있을 수 수도 있죠. 있지만 그런 현상들이 좀 있곤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뭐 성병 포비아, 성병 노이로제라는 용어들이 있는데요. 예. 이제 그런 환자들이 몇 가지 분류가 됩니다. 네. 첫째는 그 검사를 용기를 내서 했는데 이제 의사가 절대 이상이 없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럴 경우에도 인터넷을 계속 정보를 보면은 분명히 걸렸다라는 어떤 그 자기 확신이 있겠네. 불안감 때문에 네. 계속 병원을 전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스타일은 겁이 나서 아예 병원에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그 결과에 대해서 그래, 무섭죠. 인터넷 정보를 보면은 마치 본인이 에이즈에 걸린 것 같은데 가면은 그 진단을 받을 것 같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맞아요. 측면이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실제로 에이즈 같은 경우는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 아니니까 감염이 안 됐는데도 혹시나 그런 진단 받을까봐 무서워서 또 못 이제 가는 그런 경우가 분들도 있더라고요. 있죠. 네. 감염돼도 치료 못 한다는데 예. 뭐 알아서 뭐 해라는. 예. 그러면 이제 해법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네. 우리가 대부분 왜 저 감기 걸렸을 때 병원에 가면은 14일 걸리고 병원에 안 가면 2주 후에 낫는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저는 일주로 알고 있었는데 2주로 늘어났어요. 아, 요즘 감기는 독해서요. 독해서? 성병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성병에서 네. 자연 치료를 기대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면역력이 안 생기는 건가요? 성병은 전혀 면역력이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언제든지 재감염이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성병이 무서운 것은 전염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는 그 전염되실 경우에는 치명적인 네. 어떤 경우에는 뭐 부부 관계에서 전염이 되면 2세기에 전염될 수 있다는 그렇죠. 네. 이런 그 아주 심각한 후유증을 낳기 때문에 이제 모든 질환이 일부분 자연 치유는 될 수 있지만 성병은 절대 자연 치유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조기에 또 아까 그 치료하셔야 돼요. 2세 말씀하셨는데 베토벤 있지 않습니까? 악성 베토벤 네. 같은 네. 경우도 예. 기모거래가 됐잖아요. 그 원인이 사실 네. 선친으로부터 받은 매독 때문에. 아이고.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매독은 악성이군요. 여하튼 간에 우리가 어떤 그 사춘기 때 제 친구들 중에 일부 친구들은 네. 자기들 혼자서 막 주사를 맞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하. 그런 경우도 잘못된 것이고 네.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스스로 이제 막 그 공포를 키워가거나 그런 것도 잘못됐고 결국은 우리가 성병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치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예. 의심이 된다면 그것을 의심을 떨구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네. 적극적으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문제는 성병 그 검진 받는 거라든가 네. 치료 받는 거에 두려워하지 말고 예. 아까 우리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병원 알리라고 그랬으니까 네. 적극적으로 하고 또 결혼할 때도 네. 지참금 가져가는 게 아니고 네. 쌍방인의 어떤 건강진단서 건강진단서. 예. 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또 결혼 못하면 어쩝니까? 여하튼 성병인 예. 측면에서는 건강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또 지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예.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절대 걸려서는 안 되는. 정말 그렇죠. 많은 병 중에서도 이 병만은 정말 안 걸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소문내기도 어려운 그런 것. 예. 네. 성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아유,
벌써 이렇게 또 진행을 하다 보니 무서운 예. 것도 무서운 거지만 시간이 돼서 나중에 좀 더 다른 시간을 한번 준비해 보기로 하고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와 또 함께 해주신 맨투맨 비뇨기과의 송기근 원장님 그리고 이승경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혹시 궁금한 점 있나요? 이런 것은 좀 다뤄주세요 하시는 점 있으시면 인터넷으로 들어와주세요. iweddingtv.co.kr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뭐 성병에 관한 것도 좋습니다. 물론입니다. 예. 우리 제가 어떤 칼럼을 읽다 보니까 건전한 성생활,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은 뭐 주위의 고리타분한 도덕군자나 윤리학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를 지키는 사람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이다. 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후회스러울 수가 있지요. 네. 예.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예.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주식회사 쉬반에서 남성용 팬티 세트를, 주식회사 엔드로